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은행에 통장 한 개라도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누구나 살다 보면 이렇게 차고 송금된 그 돈이 내 계좌로 입금될 수가 있는데, 자, 차고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보이스피싱범들이 이렇게 15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신종 보이스피싱 내 돈 탈탈 안 털리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황당한데요. 어느 날 계좌에 입금된 15만 원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범이 내 계좌로 일부러 15만 원 입금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바로 내 전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는데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바로 신종 수법입니다. 내 계좌번호가 노출되어서 보이스피싱 범들의 타겟이 되었고, 거기에 그 보이스피싱 범이 고의로 15만 원을 송금해서 내 계좌를 정지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15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의 돈을 요구를 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계신데요. 자, 정말 한심한 거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이번 보시면 사기 이용 계좌 푸는데 현재 3, 4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이 악랄하게 그 15만 원 입금한 돈만 동결하고 나머지는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지금 6개월 넘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 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요. 천상 내가 구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이 보이스피싱범 수법이 이렇습니다. 자, A 범인이 계좌 도용합니다. 피해자 B가 발생하는데요. 이 피해자 B의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C의 통장으로 임의로 15만 원씩 이렇게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A가 C에 대해서, 그러니까 A는 보이스피싱범이죠. C에 대해서 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보이스피싱범이 한테 수백만 원을 송금을 했다 해도 당연히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가 되지가 않는 거죠. 이건 은행에 가서 요청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처럼 15만 원을 고의로 송금해서 보이스피싱범의 그 협박, 이런 건들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 계좌가 특별히 노출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특히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쿨쿨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입금받은 계좌의 전부가 아니라 송금액에 한해서만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아직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는 좋은 댓글로 정치권을 좀 압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법만 통과되면 3, 4개월 그 지급정지 피해를 당한 그 내 통장을 바로 차고 송금된 15만 원만 제외하고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정치권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를 먼저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제정신을 차리기를 좀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자, 어르신들이 은행 통장 있을 때 요거 하나만 해놓으셔도 보이스피싱을 많이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거를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내 통장이 있다면 국민은행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국민은행 앱이나 아니면 영업점 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자, 이 서비스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하다 보면 계좌번호 숫자를 하나 잘못 눌러서 잘못 돈을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몇 천만 원을 탈탈 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은행에 가서 신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를 등록을 해 놓으면, 보이스피싱 범에 1차적으로 내 계좌가 노출됐다 하더라도 이 신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송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입금 계좌로 지정한 계좌로만 송금이 되는 거죠. 100만 원 이상 송금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1차적으로 상당 부분 방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신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대부분의 어르신들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익숙한 내가 사용하는 계좌 거래처로만 송금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신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자주 사용하는 계좌를 등록을 해 놓으시면 이 보이스피싱범 계좌로 수천만 원이 송금되는 거를 당연히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서비스인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또 귀찮아서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등록해 놨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100만 원 이하 소액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등록해 놓으시고 자주 거래하는 계좌만 신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를 통해서 계좌번호를 등록해 놓으시면 만에 하나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범에 털렸다 하더라도 수천만 원이 송금되는 걸 1차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지정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지정 방법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은 가까운 지점에 신분증 가져가셔서 내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계좌 지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요. 10가지를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10가지 정지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중에서 3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4번 보시면 문자 또는 SNS 메시지를 통해서 URL이 이제 보이스피싱범이 보내는데 절대 이 URL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클릭하는 순간 내 스마트폰은 내게 아니고 보이스피싱범 스마트폰이 될 수가 있습니다. 6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체를 하거나 이럴 때 자, 와이파이를 쓰는데요. 이럴 때 보안에 매우 취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와이파이를 끄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8번 보시면 자, 아직도 이런 분이 있는데 내 주민등록증이나 보안카드 사진을 찍어서 내 핸드폰에 저장하는 이런 일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이 그 보이스피싱범에 넘어갔을 경우에 내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임의로 내 예금을 찾아서 다른 데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4번, 6번, 8번은 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하나 더 나가 보겠습니다.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자, 1, 2, 3번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즉시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를 하시고 요즘은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서 한 번에 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경찰청 112번 또 금융감독원 1332로 반드시 바로 신고를 해 주시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센터 1588-9999로 전화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건 신고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행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걸 인지하는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반드시 하셔라.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6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악성 앱에 설치된 스마트폰 이 경우에는 바로 핸드폰을 초기화하시고요. 어려울 경우에는 이동통신 대리점에 가셔서 핸드폰을 반드시 초기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경우에는 주민센터 가셔서 신분증을 반드시 재발급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계좌 비밀번호가 노출된 경우 또 카드번호 노출된 경우에는 계좌 비밀번호 변경 카드는 바로 재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개인정보 노출이 될 경우에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 접속하시거나 어려우시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 큰 피해를 당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반드시 이거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입니다. 여기에 접속하셔서 바로 보이스피싱범이 내 계좌를 만들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 마지막인데요.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요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은 내 스마트폰을 탈취해서 다른 핸드폰을 만들어서 내 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다른 데로 바로 빼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들어가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바로 조회를 해서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요. 첫 번째, 요즘 유튜브 보시고 과도한 개인정보 절대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유튜브에서 그 금융기관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방송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가상계좌의 입금은 절대 금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이 털리는데요. 이 세 가지 유튜브 동영상 반드시 의심하고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한 건당 평균 720만 원이 털리고 있는데요. 자,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정말 눈덩이처럼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인터넷 뱅킹 또 인터넷 은행을 통한
신종 보이스피싱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조치 방법, 또 모르는 15만 원이 입금됐을 때 은행에 바로 신고부터 하셔라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즘 추석 전후로 이렇게 교통민원24 또는 추석 선물을 빙자한 URL 보이스피싱범들이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화살표를 해놨는데 절대 이런 URL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